같이 한번 해볼까요? 파이널 문제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조금 어려운데 일단 한번 같이 중요한 문제들 풀어볼게. 9번 먼저 한번 9번부터 가겠습니다. 요 자료요, 요 자료. 보기는 쉬운데 자료가 중요해. 그리고 워크북에서도 있던 자료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한번 볼게. 여기에 일단은 X축에는 별의 질량이 있고, 별의 질량. 그 다음에 Y축에 이런 표현을 알아야 돼. 중심으로부터 누적 질량이잖아. 근데 중심으로부터의 누적 질량이 제로다? 이게 중심이다 이 뜻이야. 이쪽이 중심인 거야, 그지? 이쪽이 중심이야.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질량을 쭉 누적해서 100%가 된대. 그게 별의 표면이죠. 이쪽이 별의 표면이죠. 이 뜻이야, 그지? 이렇게. 이때 A랑 B 중에 하나는 대류고 하나는 복사래. 그죠? 근데 뭘 확인하냐면 태양을 확인하는 거야, 태양 질량. 태양은 질량이 1, 그지? 그럼 태양 보면, 태양은 우리가 외웠잖아.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난다고, 그죠? 여기가 태양의 표면이잖아. 표면에 지금 A 영역 딱 돼 있죠, 그죠? 이 A가 뭐야? 대류야, 대류. 그래서 태양 정도의 질량은 표면에서 대류가 활발해. 이 뜻이지, 그지? 근데 태양보다 큰 별이야. 2배 이상 크죠? 2배 이상 커. 그러면 태양보다 큰 별은 어때? 핵에서 대류해. 그치? 핵의 사이즈가 크니까 핵에서 온도 차이가 생기면서 핵 부근에서 대류해. 그러니까 여기서 대류하는 거야. 그치? 여기가 대류 영역, 여기가 대류 영역. 그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시하면 여기 대류 영역, 표면이 대류, 여기는 중심 부근에서 대류. 이렇게. 그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 A 영역의 평균 온도는,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온도는 질량이 니은인 별이 높다, 니은인 별이 더 큰 별이잖아, 그죠? 큰 별은 중심핵에서 대류하니까 중심 부근의 온도가 당연히 높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 그다음 니은, B는 복사에 의해 에너지 전달이 주로 일어나는 영역이다, 맞습니다. A가 대류니까 B는 복사겠죠. B는 복사. 그다음 D은 질량이 기억인 별의 중심부에서는 pp보다 CMO가 우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량이 기억인 별은 태양보다 질량이 작아, 그죠? 그러면 중심부에서는 pp가 더 우세하죠. 디귿은 틀렸어, 그지? pp가 더 우세. 오케이. 보기는 쉬웠어. 근데 이 자료 보고 어디가 대류인지 고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워크북에 있는 보기를 알려줄게. 이게 보기가 쉬웠는데 워크북에 있는 보기를 알려줄게. 원본 문제. EBS 문제에서는 어떻게 있냐면 봐봐. 여기 지금 별 기억이랑 니은이 있네. 기억이랑 니은. 그럼 여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죠? 여기가 이제 중심으로부터의 누적 질량비가 0.2가 되는 영역. 여기를 뭐라고 할까? P 영역이라고 할까? P 영역? 그러니까 중심 부근이죠. 중심 부근. 그래서 리을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 부근에서 그러니까 P 영역에서 중심 부근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는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 이게 이제 워크북에 있는 원본 보기입니다. 리을이 맞을까요? 얘는 맞아, 아니야? 리을 맞을까요? 틀렸어? 맞아? 틀린 것 같아. 유철아 이거 맞아요? 틀려요? 기억나? 우리 워크북에서 했던 거? 요거는 맞는 보기입니다. 이거 맞는 보기야? 이걸 알아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니은이 큰 별이잖아. 큰 별은 핵도 커. 그래서 중심부에서 온도 차이가 크니까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랑 여기의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온도 차이가 심할수록 대류가 활발하잖아. 주전자 물 끓여봐. 주전자 가만히 있으면, 주전자에 물 담고 가만히 있으면 대류 안 일어나잖아. 온도가 다 비슷하니까. 근데 주전자를 물 끓여. 그럼 밑에는 뜨겁고 위쪽은 차가우니까 막 끓잖아, 그죠? 온도 차이가 심하면 유체가 대류한단 말이야. 여기가 지금 여기랑 여기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대류액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 온도 차이가 더 심한 거예요.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가 여기보다 여기 더 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맞아. 큰 별이 중심 부근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이유는 온도 차이가 심해서 그래. 오케이. 요 보기가 EBS 우리 워크북에 있습니다. 이거 9번이었고 그다음 넘어가서 13번 보겠습니다. 13번. 13번은 지금 별이 하나가 있고 행성이 두 개가 지나가면서 가리고 있습니다. 봤더니 그럼 나를 봤더니 여기서 A가 여기 한 번 가리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이게 A의 공전주기죠. 그 다음 B는 공전주기가 지금 안 나타나 있습니다. B의 공전주기가 더 길어요. 그죠? 더 길어. 공전주기는 A보다 B가 길다 맞습니다. 라자르를 통할 수 있어. 그 다음 반지름 B를 구하라고 합니다. 반지름이 몇 배니? 근데 A는 가린 게 0.004 가렸고 B는 0.001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A랑 B에 둘 다 행성입니다. 둘 다 행성에 면적 B 단면적 B가 A는 0.004 가렸고 얘는 0.001 가렸으니까 A가 4배 많이 가렸죠. 면적이 4배 커. 그죠? 면적이 4배 커. 그러면 반지름 B는 몇 배야? 반지름 B는 이거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죠? 2대1이죠. 왜냐면 단면적이 파이 R 제곱이니까. 그죠? 2대1이야. 그래서 얘는 틀렸어. 몇 배인지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기억 시기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1AU보다 멀다. 이게 중요한데. 이 기억 시기가 여기야. 여기가 언제냐면 B가 지금 B에 의해서 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A에 의해서는 식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의 중간이야. 그죠? 그럼 내가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별. 그 다음에 A의 궤도. 그 다음에 B의 궤도. 이렇게 있어. 그죠? A의 궤도, B의 궤도. 내가 여기서 본다고 하자. 관측자가 여기 밑에 있어. 그러면 B에 의해서는 식현상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B가 있어야 돼. B. 근데 A는 식현상과 식현상 그 딱 사이잖아. 그러니까 A는 여기 있어야죠. A 이렇게. 괜찮아? 공전궤도 반지름이 A가 짧고 B가 더 길죠. 거기 문제에도 나와있죠. 그래서 A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0.4AU. 그러니까 이 거리가 0.4AU고 그 다음에 B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0.6AU. 이 거리가 0.6AU예요.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거의 1AU야. 그죠? 거의 1AU. 근데 디귿 보기를 봤더니 A와 B 사이의 거리가 1AU보다 머니 짧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대충 그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의도가. 그치? 그럼 그림을 보면 봐봐. 이 위에서 보면 대략 1AU인데 이걸 내가 옆에서 보잖아? 옆에서 볼게. 옆에서 본 그림을 그려볼게. 옆에서 본 그림을 그리면 여기 별이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바라본다고 하자. 여기서 관측자가. 그럼 B를 봤더니 B가 지금 중심별의 거의 허리를 지나면서 말이죠. 이렇게. 그 말뜻은 뭐냐면 B의 공전궤도면은 시선 방향이랑 나란해. 그래서 B의 공전궤도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B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완전히 딱 가리는 거야. 허리를 가리는 거야. 그치? 이게 B야. 근데 A 한번 봐봐. A는 별 앞으로 지나가면서 가릴 때 머리를 가리죠. 머리 쪽 가리죠. 이렇게 앞쪽을 지나가면서 가리잖아. 그럼 뒤로 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 뒤로 갈 때 밑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공전궤도면이 내가 여기서 볼 때 살짝 들려 있는 거지. 그래서 A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A의 공전궤도면이. 그 상태에서 A는 별의 뒤쪽에 있어야 되니까 A는 여기 있어야지. 여기. 이게 A죠. 이렇게. 이때 B의 공전궤도 반지름 요 거리가 0.6AU 그리고 요 거리 A의 공전궤도 반지름 요 거리가 0.4AU 그런데 A와 B 사이의 거리는 요 거리 그죠? 이거는 1AU보다 짧습니다. 그죠? 1AU보다 짧다. 그래서 뒤로 틀렸다. 1AU보다 멀다? 가깝다. 이렇게 되네. 괜찮아? 오케이. 13번이었습니다. 디귿 굉장히 어려웠어. 그지?
이 옆에서 본 것까지도 그려야 돼. 공정궤도 반지름이 나란하지 않잖아. 공정궤도면 자체가 나란하지가 않으니까, 그지? 오케이. 13번이었고. 그럼 14번 잠깐 볼게요. 14번. 14번 봐봐, 14번. 14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이 뭐냐면 기본 개념을 잠깐 정리해볼게. 원A형 초진성 관측 결과에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어. X축에 적색 편의를 두고 적색 편의 X축에 Y축에 겉보기 등급을 뒀어. 그죠? 이렇게 두고 우리가 보조선을 그은 게 우주가 등속 팽창한다면,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한다면 이렇게 가정하고, 만약에 원A형 초인성 관측 결과가 이 보조선보다 위쪽에 있으면, 이거 노란색,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위쪽에 있으면 무슨 뜻이야 이게? 가속 팽창한다 이 뜻이었지. 가속 팽창한다 이 뜻이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으면 감속 팽창한다 이 뜻이었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개념 시간 했다니, 그지? 이거 결과를 안 알고 있어야 돼. 이게 기본 개념이야, 그지? 이렇게 결과가 이거였어. 근데 이거 그림을 잠깐 보면, 그림에 이게 겉보기 등급의 편차를 줬잖아. 세 개의 우주 모형이 있는데 겉보기 등급의 편차를 준 거야. 그리고 누굴 기준으로 삼았냐면 이거 뭐야? 점선 C, 우주 모형 C. 우주 모형 C를 기준으로 삼은 거야. 이 C가 기준이고, 우주 모형 C가 기준이고, 얘보다 위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인 거, 겉보기 등급이 더 크게 보이는 게 하나가 있고 더 작게 보이는 게 하나가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기준선이면 이거보다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를 표현한 거야. 그죠? 그럼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우주 모형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A 모형 봤더니 A 모형은 어때? 오메가가 1이죠. 둘을 더하니까 오메가가 1이죠. 그러면 A 모형은 무슨 뜻이야? 평탄 우주. A 모형 평탄 우주. 그런데 가속 팽창하죠. 가속 팽창하는 평탄 우주. A 모형, 그죠? 그 다음 B 모형은 뭐냐면 오메가가 1이죠. 그러니까 B 모형도 평탄 우주. 근데 어때? 암흑 에너지가 없으니까 감속 팽창하는 평탄 우주. 오케이. 이게 B. 마지막으로 C는 뭐예요? 오메가가 1보다 작죠. 그러니까 C는 열린 우주. 얘도 당연히 감속 팽창.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팽창 속도가 빨라? B랑 C 중에? 둘 다 감속 팽창인데 누가 더 빨라? C가 더 빨라야 돼. C가 열려 있으니까. B랑 C를 비교하면 C가 더 팽창 속도가 빠릅니다. 이때 이제 매칭을 할 건데, 봐봐. 등속 팽창이 없죠, 저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봤을 때 팽창 속도가 얘는 가속, 얘는 감속, 얘는 등속이야. 근데 저기 봐봐. 저기는 두 개가 감속이고 하나가 가속이란 말이야. 근데 기준점이 뭐였냐면 기준점이 C야. 얘가 얘야. 얘가 얘. 기준점이 C. 얘보다 팽창 속도가 더 빠른 거야. 더 가속화된 게 누구겠어? 이게 실선이 A죠. A. 이거 A. 이거 위에 있는 거. 이게 이거라고. 이거. 얘보다 위에 있는 거. 그죠? 그리고 기준선 3개 우주 모형 C. 열린 우주 이거 이게 C. 그죠? 이게 A. 마지막으로 C보다 더 감속 팽창. C보다 밑에 있는 거. C보다 팽창 속도가 더 느린 거. 그게 얘죠. B. 그죠? 밑에 있죠? 이렇게. B. 요렇게 매칭해야지. 그죠? 오케이. 요렇게 매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B의 편차자료다. 동그라미 기억이 어디 있어? 어떤 게 동그라미 기억이야? 이거 실선이네. 동그라미 기억 요거는 A입니다. A. 기억 틀렸어. A의 편차자료다. 니은 Z 이꼴 1. Z 이꼴 1인 천체의 겉보기 등급은 B에서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Z 이꼴 1 여기죠. 이 친구의 겉보기 등급은 B에서 제일 작죠.
C보다도 한 0.3등급 낮다 이 뜻이니까, 그지? 얘에서 제일 작다. 틱은 원A형 초인성 관측 결과 자료와 가장 부합하는 모형은 A다. 맞죠? A가 가속 팽창입니다. 원A형 초인성 관측 결과를 보면은 얘가 이렇게 찍혀있잖아. 그죠? 여기 14번. 그 다음에 18번. 21번까지만 갖고 잠깐 쉬었다 가자. 18번 봐봐. 이거 할 때, 얘들아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여줄게. 임의의 두 시점 줘. 임의의 두 시점 주고 뭐가 뭔지 고르래.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고르래.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거야. 얘가 먼저라고 해보자. T1이 먼저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가 먼저야. 그럼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 T1에서 T2로. 그럼 얘 감소, 얘 증가, 얘 감소. 이게 맞는 거야. 맞는 거야. 그죠? 두 개가 감소하고 하나가 증가하는 거 이게 오케이야. 근데 만약에 얘가 먼저라고 해봤잖아. 얘가 먼저야. 그럼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얘 증가, 얘 감소, 얘 증가. 두 개가 증가하고 하나가 감소한다? 이거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얘가 먼저라고. 이게 먼저, 이게 나중.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증가하는 애가 누구야? 시간이 지날수록 비중이 증가하는 애가 누구야?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 B가 암흑 에너지. 그러면 두 개가 감소하는 거 얘네들이 물질이죠. 물질이 감소하니까, 그죠? 물질 감소, 물질 감소. 근데 그 중에 양이 많은 A가 암흑 물질. 그리고 C가 보통 물질. 이렇게 매칭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기억, T2가 미래다. 그래서 옵션이 지금 하나가 과거, 하나가 미래래. 얘가 과거고, 얘가 미래네.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 니은 A는 항성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항성이 뭐야? 항성이 별이잖아. 그죠? 이게 틀렸죠? 그죠? 암흑물질은 뭔지 몰라. 그죠? 항성은 보통 물질이에요. 보통 물질. 항성은 보통 물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별은 C입니다. C. A랑은 상관없어. 그죠? 그 다음 T는 C는 보통 물질은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A는 전자기파로 관측이 안 돼요. 오케이. 이게 18번이고 20번 보겠습니다. 이 계산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 내신에서도 당연히 이 계산 문제가 하나 이상은 나옵니다. 서술형으로도 엄청 많이 나와. 서술형으로 되게 너무 좋잖아. 그죠? 빈칸 채워라 이것도 너무 좋고 계산해가지고 점수 깎기도 너무 좋고 그죠?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옳은 걸 다 옳은 것만 골라야 되는데 일단 기억은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이거 동그라미 기억 2.5 나온다. 2.5 2.5 태양이랑 비교하면 되겠죠? 태양이랑 비교. 그죠? 광도는 100배 밟고 여기 1대2니까 그죠? 고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정답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답이 4번인데요. 정답 4번이에요. 4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양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광도야. 광도야.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양 광도. 광도는 나가 라보다 크다 이렇게 물어봤어. 나랑 라의 광도를 비교해야 돼. 광도가 절대 등급을 의미하는 거니까. 절대 등급이 광도 표현한 거니까. 그죠? 이거 두 개 비교하래. 그러니까 이 빈칸 채우라는 얘기야. 빈칸 채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빈칸 채우려면 여기 온도비 주어져 있고 반지름비도 주어져 있어. 할 수 있어. 당연히 할 수 있어. 그죠? 어떻게 하면 돼? 나, 라 하고 이식 쓰면 되는 거야. 해보세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럼 빈칸 채울 수 있어. 근데 숫자가 좀 더럽잖아. 만약에 문제풀이가 조금 익숙하다. 그러면 나는 이 빈칸만 채우면 돼. 라의 절대 등급만 알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더 편하지. 가랑 라. 왜냐면 여기 1이잖아. 그죠? 이번엔 연습 삼아서 이렇게 해볼게. 가랑 라를 비교해서 라의 절대 등급 비교해. 찾아볼게. 나랑 비교해도 돼. 상관없어.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 그죠? 가랑 라를 비교할게. 그러면 광도비 알려면 반지름비 먼저 쓸게. 반지름비. 가랑 라의 반지름비가 1대4야. 1대4. 제곱하면 1대16. 그 다음 온도비 알면 돼. 온도비가
2대 1이야. 2대 1. 4제 곱하면 16대 1. 그럼 광도비는 요줄 곱하면 16, 1대 1. 가랑 나의 광도가 1대 1이야. 그러면 절대 등급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플러스 3.8. 그러니까 나랑 나 중에 나가 더 광도가 큽니다. 100배 커요. 100배. 그래서 리을은 맞아요. 4번은 맞아요. 5번 보기 잠깐만 봐봐. 5번 보기 잠깐 봐. 가와 같은 별 10,000개로 구성된 성단의 절대 등급 이거 한번 구해봐봐. 이거 5번 보기에 가와 같은 별 10,000개로 구성된 성단의 절대 등급 이거 한번 구해봐. 서술형 단답식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몇 등급이에요? 서진아 몇 등급이야? 마이너스 6.2 굿. 여기에 가와 같은 별 10,000개로 구성됐대. 그 말은 가 그리고 이 친구가 10,000개 모여있으니까 10,000배 밝겠죠. 하나 모여있을 때보다.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3.8등급이야. 얘보다 10,000배 밝아야 돼. 근데 10,000배는 몇 등급 차야? 10,000배는 100 곱하기 100? 5등급 5등급 10등급 차야. 만이 2.5의 10제곱이야. 그러니까 10등급 어치 더 밝아야 돼. 10,000개 모여있으면. 그죠? 그럼 여기서 10을 빼주면 마이너스 6.2등급. 그죠? 그래서 5번 보기를 오른 보기로 바꾸려면 가와 같은 별 10,000개로 구성된 성단의 절대 등급은 다의 절대 등급과 같죠. 그죠? 오케이. 21번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21번. 별표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학교에서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거 매우 유명한 문제고요. 봐봐. 문제를 봤더니 지금 궤도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가에서는 별과 행성의 공통 상호공존하고 있고 나는 별의 시선 속도를 줬어. 근데 문제 조건에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60.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다? 무슨 뜻이야? 접근한다. 시선 속도가 플러스다? 후퇴한다 이 뜻이죠. 근데 A에 위치할 때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별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별의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래. 그 말은 별이 나한테 접근하고 있다 이 소리죠. 별이. 그럼 행성은 어디로 가야 돼? 이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공전 방향은 A, B, C입니다. 기억은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미음.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500나노미터의 기준 파장을 갖는 흡수선이 원래 정지 상태에서 500이 있어야 되는 애가 최대 파장 변화량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식이 뭐냐면 이거죠. 이 파장 변화량은 시선 속도에 비례해. 그래서 식이 이거야. 시선 속도, 접근하거나 후퇴하는 속도는 원래 파장이 얼만큼 변했는지에다가 광속을 곱한 값이야. 이거 많이 썼던 식이죠. 그래서 시선 속도는 접근 또는 후퇴하는 속도는 파장 변화량에 비례해. 근데 원래 500에 있어야 되는 파장이 얼만큼 변했는지를 물어본 거야. 그죠? 이거 빛의 속도잖아. 이거 500이잖아. 500 원래 파장. 이거 구하래. 뭐 알면 돼? 이거 알면 돼. 그죠? 근데 최대 파장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는 시점 언제야? 플러스 60, 마이너스 60. 이 순간의 파장 변화량을 구하라 이 뜻입니다. 그죠? 오케이. 구해보겠습니다. 니은복입니다. 니은복이. 파장 변화량 구할 건데 일단 이걸 먼저 구해볼게. 이거. 원래 파장이 얼만큼 변했는지. 이게 z 값이었죠? z 값. 그죠? 이게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C분의 V. 얘를 이항한 거죠. 그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볼게. V가 얼마냐면 V가 최대로 접근 또는 후퇴하는 속도가 60이에요. 60m/s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빛의 속도니까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파스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이랑 3만 나누는 거죠. 그죠? 2 곱하기 위에 10 하나, 밑에 8개.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의 비율로 파장이 변한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럼 파장 변화량은 델타란다는 원래 파장에다가 요 비율 곱한 거니까 원래 파장 500나노미터 500나노미터에 있어야 되는 애가 이만큼의 비율을 변하죠. 그럼 이건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10의 마이너스 4제곱 나노미터 만분의 1 나노미터만큼 변합니다. 만분의 1 나노미터만큼 변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0.0001 나노미터 변하죠. 0.0001 나노미터 변합니다. 여기까지 됐어. 다시 한번 원래 정지 상태에 있어야 되는 흡수선은 접근하거나 후퇴하면 파장이 변합니다. 이게 도플러인 거야. 별이 접근하면 파장이 짧아지고 별이 후퇴하면 파장이 길어져. 그 파장의 변화량은 얼마나 빨리 접근하는지 얼마나 빨리 후퇴하는지에 따라 달라져. 그리고 그 관계식은 이 식이야. 유명한 식이죠, 이 식. 그래서 나는 지금 파장 변화량 얼만큼 파장 변하는지 구하고 싶어. 나머지 다 줬어. 500에 있어야 되는 애가 얼만큼 변하는지 구하라는 거야. 그럼 최대 파장 변화량은 최대로 접근하거나 최대로 후퇴할 때 나타나겠죠. 뭐 여기 부호는 방향이니까 상관없어. 그죠? 그래서 여기다 60 넣고 계산하는 거야. 여기가 됐죠. 이은이었습니다. 그 다음 D가 중요해. 중심변의 시선 속도는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 루트 2배다. 계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인 순간, 행성이 A에 있는 순간 별이 지금 요 초록색 벡터로 가는데 이 초록색 벡터의 크기를 V라고 합시다. 별의 공전 속도죠. 별이 지금 V로 돌고 있어. 근데 행성이 A에 있는 순간 시선 속도가 얼마야? V야. 나한테 V만큼 다가오잖아. 공전 속도가 V고 그 공전 속도 전체가 시선 속도로서 작용하고 있지. 시선 방향이니까. 그죠? 그런데 B에 있을 때 한번 볼게요. B. 여기다 그림을 새로 그릴게요. 여기다가 별의 공전궤도, 행성의 공전궤도. 난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여기가 공통질량 중심이야. 근데 행성이 B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행성 여기. 그죠? B. 그럼 별은 어디 있어? 별은 여기 있어. 여기. 이때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겠지.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공전 속도는 얼마야? 이 초록색 벡터의 크기는 얼마야? V. B에 있는 순간. 그죠? 행성이 B에 있는 순간. 근데 이때 나한테 V만큼 다가와? 아니죠. 나한테 V만큼 안 다가오죠. 왜냐면 V는 이렇게 가니까. 나한테 다가오는 성분은 얼마야?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 나한테 다가오는 성분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럼 이거 알려면 이 각도 알아야 되잖아. 이 각도를 내가 표시해볼게. 각도 알려면 보라색으로 내가 해본다잉. 보라색으로 보조선 그어. 시선 방향 보조선 그어. 이렇게. 보조선 그어서 요 각도 몇 도야? 요 각도 45도죠. 45도. 그 다음에 요 각도는 90도죠.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럼 요 각도 몇 도야? 요 각도 45도. 아, 그래서 이 빨간색 벡터의 크기는 루트 2분의 1 V입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행성이 B에 있을 때는 별이 나한테 루트 2분의 1 V만큼 다가와. 이게 B에 있을 때야. 그럼 C에 있을 때 한번 해볼게.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별에게도 행성에게도. 기가 막힌다. 잘 그렸다, 그지? C 한번 볼게. C 어디 있냐면 C는 저기 60도 각도. 여기서 한 60도 각도. 여기 이렇게 있네. 이렇게. 그죠? 여기가 C야. 여기가. 그럼 별은 여기 있어. 어떻게 움직여?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V만큼. 이때 다가오는 성분은 요만큼이야. 그죠? 그럼 각도를 알려고 보조선을 긋습니다. 시선 방향에 보조선 그어서 요 각도 얼마야? 요 각도? 요 각도 30도죠. 그죠? 30도. 그럼 여기가 지금 접선이니까 90도고 그럼 요 각도는 몇 도예요? 여기 60도입니다. 60도. 그래서 이 빨간색 벡터의 크기는 2분의 1 V.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B에 있을 때랑 C에 있을 때 시선 속도가 다르죠? 누가 커요? 이쪽이 더 커요. 몇 배 커요? 루트 2배 커요. 루트 2배. 그래서 D가 맞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지금 21번이고 매우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한 문제 나올 거야. 여기서 승부 갈릴 거야. 그치? 알고 계셔야 돼.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 마저 다 풀어볼게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나와서 질문하세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24번 봐봐. 24번에 그 디귿 때문에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디귿 잠깐 볼게. 지금 이 퀘이사의 특징이 뭐냐면 먼 곳에만 있어. 이게 퀘이사는 특이는 한데 먼 곳에서만 발견되고 있어 현재. 근데 퀘이사의 개수 밀도는 정상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설명이 불가능하죠. 지금 퀘이사들 보면 적색 편이가 엄청 커. 너무너무 커. 퀘이사들 관측하면 먼 곳에만 있다는 얘기야. 근데 정상우주론은 은하들의 밀도가 일정하다는 거잖아. 그럼 정상우주론에 따르면 퀘이사도 균일하게 분포해야죠. 근데 지금 퀘이사 균일하게 분포 안 하잖아. 먼 곳에만 있잖아. 그러니까 정상우주론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퀘이사의 분포는 정상우주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해. 기억은 맞죠? 퀘이사의 강도는 항성보다 커. 항성이 별이야. 퀘이사는 은하고 퀘이사가 훨씬 에너지 방출량이 클 겁니다. 기억 맞고. 그 다음 퀘이사는 우리가 내부에 있는 천체다 틀렸어. 너무 가까운 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매우 멀리 있는 은하였어. 그 다음에 이런 보기가 내신에서 나올 수도 있어. 준항성체 이거 써주세요. 이게 다른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준항성체 퀘이사는 준항성체이다 뭐 이런 보기 나오면 납득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별인 줄 알았어. 그래서 별처럼 보인다고 해서 준항성체라고 했는데 사실은 별이 아니지, 그치? 이거 그냥 단용적인 표현. 퀘이사는 준항성체라고도 부릅니다. 별처럼 보이니까 사실은 별 아니야. 근데 별처럼 보이니까 준항성체라고 이제 부른 적도 있다. 좋아. 그 다음에 25번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2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에 은하가 4개가 나와. 4개가 나오고 지금 거기에 기준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흡수선 파장에 관측되는 파장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원래 파장이 600이래. 600나노미터. 그럼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지금 기억을 풀면서 한번 해볼게. 이거 어떻게 보여야 돼? 600 플러스 6 이렇게 보여야죠. 600 플러스 6. 그래서 A랑 B는 0.01 그러니까 100분의 1, 1%잖아. 1% 증가했잖아, 파장이. 그러니까 A와 B는 광속의 1%로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죠? A와 B 사이 거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한번 해볼게. 기억. 이게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식을 한번 써줄게. 거리를 구하래. 그럼 거리는 이렇게 쓰는 거야. 거리는 H분의 V 이렇게 써야죠. 식을 쓰고 그 다음에 H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H가 얼마예요? 70이네요. 허블 상수 70으로 줬네요. 70 킬로미터 퍼 세컨드 퍼 메가파섹. 단위 꼭 써줘야 돼. 단위 안 쓰면 안 돼. 그죠? 단위 안 쓰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고려하지 말자. V. V에다가 속도를 넣어줘야 되는데 속도는 Z 곱하기 C야. Z는 파장 변화율. 그죠? 근데 지금 1%야. 암산으로도 돼. 그치? 근데 혹시나 0.01 써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600인 친구가 6만큼 증가했어. 이게 0.01이죠? 1%죠? 여기다가 빛의 속도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럼 다 계산하면 7분의 300 메가파섹이 됩니다. 7분의 300. 7분의 300 메가파섹. 이게 답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디귿을 풀어야 되는데 니은과 디귿을 풀려면 A, B, C, D의 포지션을 알아야 돼. 그죠? 자, A, B, C, D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시행착오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림을 잠깐 볼게. 그럼 이제 얘네들 사이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거리의 비율만 알면 되잖아. 실제로 거리를 구했는데 거리가 너무 더럽잖아. 거리가 만약에 깔끔하게 나온다 그러면 거리만 구하면 되는데 거리의 비율만 알면 돼. 그럼 얘는 뭐냐면 델타 람다가 6이야. 6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우리 식이 이거였잖아. 식이 V는 원래 파장이 얼마큼 변했는지나 광속 곱한 건데 이게 HR이랑 똑같았어. 그래서 편한 대로 해도 돼. 아무거나 해도 돼. 속도 비를 구해도 되고 파장 변화 비를 구해도 되고 뭐 거리 비 다 똑같은 뜻이야.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델타 람다의 비율로 그냥 거리를 표시해볼게. 여기 6이니까 깔끔하잖아 숫자. 여기는 얼마야? 8만큼 증가했죠. 8. 여기는 얼마야? 4만큼 증가했고 여기 10만큼 증가했고 10만큼 증가했고 여기는 어차피 똑같았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은하 사이의 거리를 내가 다 구했어. 근데 이걸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잘 봐야 돼. 그림 그릴 때 출제자 입장에서 은하들을 내가 계산하려고 하면 포지션을 깔끔하게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삼각형을 찾아야 돼. 삼각형. 4개 찾아야 돼. 삼각형 이거 6, 8, 10 이거부터 찾는 거야. 6, 8, 10 그죠? 얘네부터 그리는 거야. 그럼 이제 그려볼게. 내가 여기 A 있다고 하자. A부터 그릴게. 근데 B가 6만큼 떨어져 있어. A랑 B 사이 거리가 6이죠. 그러면 B를 이쪽에다 그릴까? 아무데나 그려도 돼. 상관없어. B 사이 거리는 6이야. 그 다음에 A와 C가 8, 그 다음에 B와 C가 10.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야 돼? C가 여기 있어야죠. C. 이게 8, 그 다음에 얘가 10. 이렇게. 얘부터 찾는 거야.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죠? 아, 이게 시행착오로 줄이는 방법이야. 이렇게 안 해도 막 하다 보면은 그려진다? 근데 여러 번 그려야 돼. 여러 번 그려야 돼. 그죠? 그래서 얘네들 먼저 3개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D만 찍으면 되겠지. D만 찍으면 돼. 근데 D를 봤더니 A로부터 4만큼 떨어져 있고, B로부터 10만큼 떨어져 있어.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 A로부터 4만큼 떨어지려면, A로부터 4만큼? 4만큼 떨어지려면, 여기 어딘가에 있고, A로부터 4만큼 떨어지려면 여기 어딘가에 있고, B로부터 10만큼 떨어진대. B와 D 사이 거리가 10이죠? 그럼 B로부터 10만큼, 이게 10이잖아, 그죠? 아, 그러면 요 10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으려면 가능한 포지션은 여기죠, 여기가 D입니다, 그죠? D. A로부터 4만큼 떨어져 있고, B로부터 10만큼 떨어진 거리죠, 그죠? 이렇게 됐다, 그치? A, B, C, D가 이렇게 있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608보다 작다. 동그라미 기억이 C와 D 사이 거리입니다. 여기 608. 그 말은 C와 D가 8보다 작아? 이렇게 물어봤지. C와 D는 8보다 어때? 크죠? 이게 8이잖아. 608. 얘네 둘 보면 608로 보일 거 아니야. 이건 608보다 더 길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608보다 작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D에서 거리가 가장 먼 은하. D 어디 있어? D에서 거리가 가장 먼 은하는 B겠죠, B. D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찾아가는 겁니다. 됐지? 은하 여러 개 나오면 이렇게 삼각형부터 찾는 거야. 좋아. 요거 25번이었고, 그 다음에 30번 그림을 잠깐만 볼게요. 30번 그림. 이거 그림만 보고 갈게. 그림 잠깐만 볼게. 일단은 왼쪽 그림은 현재 비율을 외우셔야 해. 현재 비율 다 외우고 있죠? 제일 많은 게 암흑 에너지야. 대략 68%, 7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이거 B가 암흑 물질입니다. 대략 25%, 26%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대략 5%인 보통 물질 A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 오른쪽 그림이 중력 렌즈 현상 나타나는 거야. 중력 렌즈 현상. 그럼 봐봐, 지금 여기다가 내가 표시를 해볼게. 요 가운데 있는 천체 있죠? 이 가운데 있는 천체를 P라고 하고, 이 바깥쪽에 이렇게 도넛 모양의 띠가 있지? 이 도넛 모양의 띠를 Q라고 하자. 그럼 지금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여기 관측자가 있어. 그리고 P가 가까이 있고 Q가 멀리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상황에서 Q에서 출발한 빛을 P의 중력이 모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관측자 입장에서 여기를 바라볼 때 P 주변에 Q가 이 모양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중력 렌즈 현상이야. 그래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보여요. 우리 지난주에는 점 2개로 보이는 거 했었지, 그지? 점 2개로 보이는 문제 했었지. 상이 2개로 보일 수도 있고, 뭐 4개, 뭐 5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띠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어. 빛의 경로에 따라 달라져. 여기서는 고리 형태로 보이는 문제를 했어. 그죠? 그래서 저 고리로 보이는 게 사실은 은하야. 점 하나였을 거야. 근데 빛이 굴절되면서 저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저게 점 하나인 건 어떻게 알아? 은하 하나인 건 어떻게 알아? 스펙트럼이 다 똑같아. 여기서 오는 빛을 다 조사하잖아? 다 똑같은 빛이야. 사실은 같은 빛이 아니냐. 그죠? 그죠? 그래서 얘가 방출한 빛이 이렇게 온 거다. 불결해서. 오케이. 이게 중력렌즈 현상이고, 이 중력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암흑 물질의 존재를 추정할 수가 있어. 디귿 보기는 맞아. 그죠? 문제는 쉬웠죠? 리얼 보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보기. 적색 편의는 P가 Q보다 크다. 맞아요? 적색 편의는 P가 Q보다 크게 나타난다? 틀렸죠? 틀렸죠? 왜냐면 Q가 더 멀리 있잖아. Q가 더 멀리 있잖아. 그죠? 그럼 Q의 적색 편의가 더 큰 거야. 지금 이 그림 보고 누가 더 멀리 있는지 알아야 돼. Q가 더 멀리 있다. P보다. 좋아. (32번)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32번. 32번 너무 중요해요. 32번. 봐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2학년 끝나가잖아. 이제 수능 앞두고 있잖아. 그죠? 수능에서 지구과학 선택하든 뭘 선택하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그죠? 왜냐면 지구과학 시험이 아니거든. 지구과학 시험이 아니야. 그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 거죠. 그럼 봐봐. 이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건데 여기서 보기를 읽어볼게. 내가 그림을 읽어볼게. 그 문제 쭉 가다 보면 표는 기니 뒤에 표면 온도, 강도 반지를 나타냈어.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주계열, 거성, 백색 외성 중 하나야. 주계열, 거성, 백색 외성 중 하나야. 민준아, 무슨 생각 들어야 돼? H도 그려야 돼. H도 그려야 돼. H도 안 그렸다? 안 그리면 안 돼. 그려야 돼. 문제풀이 알고리즘이잖아.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림을 그려야지. 다이어그램을 그려야죠. 그죠? 이 능력을 평가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거기에 표로 주어져 있는 걸 H차트로 옮겨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보자마자. 기억, 니은, 읽기도 전에. 그죠? 좋아요. 일단 기억을 보겠습니다.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기억이 길다. 이거는 온도를 물어본 거죠. 온도를 물어본 건데 기억과 니은의 온도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 여기 빈칸 2개 채우라는 얘기야. 그죠? 여기 온도 줬고 얘 온도 구하라 이 뜻이네. 그죠? 그럼 니은 온도 구해보겠습니다. 기억을 위해서. 니은 온도를 구할 때 태양이랑 비교하고 있는데 태양이랑 그죠? 그래서 태양이랑 니은을 비교하면 돼. 태양이랑 니은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광도비가 태양이 1이면 니은은 100.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비가 여기 2.5, 1대 2.5의 제곱 이렇게. 그죠? 2.5. 그럼 R을 제곱을 쓸게. 1대 2.5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러면 T 4제곱을 쓸 수가 있어. T 4제곱을 쓸 수가 있는데 얘가 2.5의 5제곱이야. 얘 2.5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2.5에 3제곱 넣고 이렇게 들어가야죠. 근데 2.5의 세제곱이 16이잖아. 1대 16이네. 1대 16. 그죠? 그래서 온도비가 1대 2다. 그죠? 그래서 니은의 온도는 2입니다. 2. 여기 빈칸에 들어갈 팔은 2입니다. 2. 그죠? 그래서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기역이 길다. 기역의 온도가 더 높으니까 기역이 더 짧아야죠. 여기까지 됐어? 괜찮죠? 그럼 온도 비를 구했잖아. 파장의 비율을 만약에 물어봐. 파장의 비율을 물어봐. 그럼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AB가 아니네. 기역, 니은이네. 기역과 니은의 온도비를 내가 알았어. 온도비가 루트 10대 2야. 루트 10대 2야. 근데 만약에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 람다의 비율을 물어봐. 파장의 비율을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대 루트 10 이렇게 비율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온도의 반비례 관계니까. 그죠? 역수 관계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만약에 파장 비율을 물어봐. 파장 몇 배기로 이렇게 물어보면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돼. 니은. 기역의 절대 등급
니은의 절대 등급 차이 구하래. 요거 두 개 차이 구하래. 그럼 여기 빈칸 채우라 이 얘기죠. 빈칸 채울 건데 표면 태양이랑 비교하면 되죠. 이 표 쓰면 돼. 그죠? 태양이랑 기억 이렇게 해서 표 쓰면 되고 암산 한번 해볼게. 암산. 다 태양이 1이잖아. 그럼 태양의 몇 배가 있니?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럼 광도는 표면도의 4제곱, 반지름의 제곱. 이거 4제곱하면 얼마야? 100. 4제곱하면 100.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만분의 1. 그죠?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는 100분의 1.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는 0.01 이렇게 되면 되겠죠. 내가 만약에 숙련이 됐다. 그럼 이렇게 암산. 안 된다. 안 되겠다. 나 힘들다. 표. 근데 난 지금도 암산돼. 근데 만약에 내가 수능을 본다? 나는 표 무조건 할게. 어차피 현재 나오니까, 그치? 표 무조건 써야 돼. 알겠죠? 좋아요. 그럼 지금 두 개를 보면 얘는 100분의 1, 얘는 100. 그럼 두 개가 만배 차이죠. 만배 차이.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0, 총 10등급 어치 차이입니다. 그래서 등급 차이는 10개 맞습니다. 이해 맞죠? 다음 디귿이 문제입니다.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질량. 그래서 이제 H열도를 그려서 질량을 판단하는데 H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이 표면 온도, 이쪽이 광도. H열도에 별을 찍습니다. 별을 찍을 때는 태양을 기준으로 찍습니다. 태양은 6000켈빈에 여기가 플러스 5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기억을 봤더니 태양보다 온도가 높은데 태양보다 100분의 1배 광도가. 그러니까 기억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백색의 점이죠 기억. 그 다음 니은 태양보다 온도가 2배 높은데 12000켈빈인데 태양보다 100배 밝아. 여기 니은. 니은의 절대 등급은 약 플러스 0등급입니다. 그죠? 100배 밝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디귿. 디귿은 태양보다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더 밝습니다. 81배 밝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죠? 여기는 니은보다는 광도가 작아. 왜냐면 81배니까. 태양보다 81배니까. 그죠? 그럼 니은과 디귿의 질량을 물어봅니다. 질량. 그럼 누가 질량해야 돼? 니은이 더 커야죠. 왜냐면 이 디귿은, 이 친구는 여기 어디 있던 친구가 지나간 친구니까. 그럼 얘랑 얘 질량 비교한 거죠, 그죠? 얘가 질량이 더 커야 됩니다. 니은이. 그죠? 니은이 질량이 더 커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질량 외운 거는 주계열 라인에서의 질량 외운 거야. 이 좌상단으로 갈수록 질량 크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서 온 친구야. 얘랑 질량 비교한 거죠. 얘가 더 질량 크죠? 얘랑은 질량 거의 비슷하니까. 그죠? 두 개는 질량 거의 비슷하지. 심지어 얘가 좀 더 크죠? 가면서 질량 결손이 생기니까 질량이 살짝 줄어들잖아. 질량은 니은이 크다. 니은이 크다. 그죠? 오케이. 3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33번으로 갑니다. 33번. 33번. 어떤 외계행성계 줬는데 기억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태양계보다 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명가능지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생명가능지대가 0.05 AU 겁나 가깝죠. 태양계보다 훨씬 가깝죠. 태양계는 1 AU잖아. 태양보다 훨씬 작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외계행성계는 생명가능지대 폭이 매우 좁다. 태양계보다 좁다. 기억 맞다. 쉽죠, 기억은. 니은 중심별과 행성의 반지름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거잖아요. 얼마 가렸어? 0.008 가렸죠. 0.008 가렸죠.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표를 그립니다. 그죠? 별과 행성의 면적비를 준 거야. 단면적비. 0.008 가렸잖아. 그러니까 별의 면적이 1000이라면 행성이 8 가린 거죠. 1000 중에 8 가린 거야, 지금. 그죠? 1000대 8이야. 면적비가. 이거 나누면 얼마? 125대 1이야, 면적비가. 근데 지금 반지름비 물어봤잖아. 그럼 반지름비는 몇 대 몇이야? 루트 씌워야죠, 여기서. 루트 125대 1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 표 쓴다, 그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니은은 틀렸다. 얼마예요? 오른보기를 바꾸면 루트 125대 5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디귿, 지금 흡수선 파장 길이가, 파장이 T2가
T2가 길어, T1이 길어 이거 물어봤죠. 이현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디귿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궤도 그림을 그려야 돼. 궤도 그림을 그려야 돼. 그죠? 이 그림 그리려고 했어. 이 그림. 이 그림 그려야지. 이 그림. 이 그림 그려서 공통질량 중심 있고 별 돌고 있고 행성 돌고 있고 이 그림 그리라고 했지. 그지?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고 하자. 이게 지금 식현상 나타나는 순간이야. 공전 방향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할까?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이 언제냐면 T3인 순간이야. T3. 그죠? 근데 비교 대상이 T2와 T1입니다. 비교 대상은 T2와 T1. T2와 T1은 각각 식현상 나타나기 직전이니까 여기를 T2, 여기를 T1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T2, 여기가 T1. 그럼 각각 운동 방향이 접선 방향이니까 얘는 이렇게, 뭐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때 흡수선의 파장은 적색 편의가 나타나면 길죠. 언제가 제일 길어? 이 순간이 제일 길잖아. 이 순간. 이 순간이 이렇게 가니까 적색 편이 최대잖아. 이때가 흡수선 파장이 최대야. 제일 길어. 가장 길어. 왜냐면 적색 편의가 제일 크니까. 언제가 제일 짧아? 이때가 제일 짧아. 이때가. 왜냐면 청색 편이잖아. 이때는 접근하니까 제일 짧아. 그럼 T1이랑 T2 중에 언제 파장이 더 길게 관측돼? T1이죠. T1이 적색 편이 더 클 테니까. 그죠? 그래서 T2가 짧다? 맞죠? T2가 짧아요. 이렇게 그려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랬어? 했어? 이거 33번. 거의 다 왔다 얘들아. 끝이 보인다. 34번. 이게 이제 올해 9월 20번 문제였습니다. 2점짜리였고요. 오답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림 가는 지금 우주 크기 커지는 거 나타낸 거야. 그래서 기억봤더니 120억 년 전에 우주가 가속 팽창했니? 이렇게 물어봤어. 120억 년이면 꽤나 초창이죠. 그죠? 이때 우주 가속 팽창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도 개형을 봐. 여기는 위로 볼록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죠. 이 위로 볼록의 의미가 뭐야? 이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잖아.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잖아. 팽창 속도잖아. 기울기가. 근데 기울기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감소 팽창하는 시점이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감소 팽창이야. 감소 팽창. 가속 팽창은 현재는 가속 팽창하죠. 그럼 감속 팽창에서 가속 팽창으로 바뀌는 시점은 언젠데? 이렇게는 안 물어봐. 이렇게는 안 물어보고 자료로 나오는데 대략 언제냐면 대략 외우자. 혹시 내신이니까 모르니까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려볼게. 여기가 현재고 여기 지금 빅뱅이야. 지금 그리는 그래프는 팽창 속도 그래프야. 우리 워크북에도 있어. 팽창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팽창 속도가 느려지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감속 팽창을 하고 그 다음에 가속 팽창으로 넘어가. 이때가 감속 팽창하는 시기, 그리고 이때가 가속 팽창하는 시기. 그리고 대략 이 시기가 언제냐면 빅뱅 이후 70억 년 될 때입니다. 빅뱅 이후 70억 년. 대략. 근데 외우기가 너무 좋은 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잖아. 대략 140억 년, 그죠? 그거 절반이야. 그러니까 절반은 감속 팽창, 절반은 가속 팽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그죠? 대략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감속 팽창했다. 기억 틀렸고, 니은 P에서 방출된 파장 람다인 빛이 Q에 도달할 때 파장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봐봐. 여기서 파장이 빵 방출돼서 빛이. 그럼 파장이 람다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주가 커지잖아. 우주가 커지면 그 우주 공간에 있던 빛도 커지잖아. 빛도 이렇게 팽창되잖아. 쭉 늘어지잖아. 그럼 파장이 길게 관측되죠. 그죠? 이게 우주 배경 부스하면서 했던 거지, 그지? 빛조차도 길어진다. 빛조차도 길어져. 근데 거기 문제 조건에 가정을 했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가정했죠. 실제로는 아닌데. 근데 그냥 가정한 거야. 어떻게 가정했냐면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우주 크기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주가 만약에 2배가 돼? 그러면 빛도 파장이 2배가 된다 이 뜻이야. 그럼 지금 무슨 뜻이야? 요식이랑 요식이에 우주 사이즈 몇 배 커졌니? 이거 물어본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에서 출발한 빛이 Q에 도달할 때 파장 얼마나 길어졌니? 이거잖아. 우주 몇 배 커졌어? 몇 배 커졌어요? 5분의 1에서 2분의 1, 2.5배 커졌죠, 우주가. 우주가 2.5배 커졌어. 그럼 파장도 2.5배 길어져야죠. 그래서 원래 람다의 빛이 2.5 람다가 된다. 이해가 맞죠? 이때 람다의 빛이 여기서는 2.5 람다로 관측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죠? 오케이. 여기 DN입니다. 그 다음 디귿. 나에서 현재 관측자로부터 Q까지의 거리 기억. 요 거리는 80억 광년이다.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지금 여기 봐봐. 여기랑 여기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출발한 빛이 P에서 출발한 빛이 여기서 Q에 도달했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요 그림 중이야. P에서 출발한 빛이 Q에 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Q에 있던 빛이 Q를 진행하고 있던 빛이 관측자에 도달했어. 여기가 관측자의 포지션이죠. 여기. 여기서 출발한 빛이 여기 관측자까지 도달해. 그죠? 근데 이 두 개의 시간 간격이 델타 t가 80억 년이야. 여기의 델타 t가 시간 차이가 80억 년이야. 이제 그림을 봐봐. 이제 여기 봐봐. 여기서 빛이 출발해. 관측자가 여기 있어. 8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날라와.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이거 8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날라와. 이 거리가 얼마야? 80억 광년이야. 다시 여기서부터 빛이 출발해. 빛의 속도로 날라와서 관측자가 딱 도달해. 이 초록색 선분 길이가 80억 광년이고 80억 광년. 왜냐면 8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은하 있죠. Q랑 우리 은하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면,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면 요 거리, 나랑 Q 사이의 거리는 80억 광년이야. 근데 실제로는 우주가 사이즈가 어떻게 돼? 커지잖아. 우주가 팽창하잖아. 그러니까 나랑 얘 사이의 거리는 80억 광년보다 멀어야죠. 80억 광년보다 멀어야지. 기억은 80억 광년보다 커야지. 만약에 우주의 사이즈가 그대로면 Q랑 나 사이에 있는 거리가 80억 광년인 거야. 우주의 사이즈가 그대로라면. 왜냐면 Q에서 출발한 빛이 8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나한테 도달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주가 팽창하잖아. 그러니까 나랑 Q 사이 거리는 80억 광년보다 멀리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는 이 초록색 성분 길이가 80억 광년이야. 그럼 이 거리는 80억 광년보다 멀죠, 그죠? 오케이. 이게 디귿이었습니다. 디귿 틀렸다고 해서 37번 질문이 너무 많았어. 37번을 물어본 친구들이 너무 많았는데 37번. 이것도 쉬운 문제였는데 많이 틀렸습니다. 2점짜리였는데 물어본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 누적 그래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지금 누적 그래프. 축을 잠깐 볼게. 축. X축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중심이라는 얘기고요. 여기가 별의 표면이란 소리야. 그리고 이제 누적 질량과 누적 에너지 생성량인데 기억봐봐. 단위 시간 동안 생성되는 에너지량은 기억이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봐봐 여기 봐. 에너지 생성량이 이렇게 되죠. 여기가 기억 영역이죠. 에너지 생성량이 많은 적어? 많은 거야. 이만큼이나 생성되잖아. 근데 니은 봐봐. 누적 에너지 생성량이 이만큼이죠. 에너지 생성량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거의 없죠. 거의 없지. 여기랑 여기를 봐봐. 차이가 없잖아. 누적인데. 요 영역에서는 니은에서는 에너지 생성이 거의 안 된다는 뜻이야. 누적 에너지 생성량이니까. 그죠? 그래서 기억이 많다? 그럼 맞아. 핵 부근에서 에너지 많이 생성하잖아. 지식으로서도 알고 있고 그래프로도 할 수 있어. 그죠? 그 다음 니은. 디귿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 에너지 전달된다. 지금 이게 태양이죠? 디귿이 표면 부분이니까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 전달된다. 니은 맞아.
태양은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 마지막 디귿. 평균 밀도는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니은은 안쪽, 디귿은 바깥쪽. 밀도는 니은이 더 크죠. 안쪽에 있으니까. 안쪽에 있을수록 밀도 크잖아. 밀도가 크니까 안쪽에 있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겁니다. 안쪽에 밀도 크잖아. 밀도 크니까 밑에 있잖아. 그죠? 지구에서 밀도가 어디가 제일 커? 지구 중심. 그죠? 밀도가 크니까 안쪽에 있는 거예요. 별에서 밀도가 어디가 제일 커? 별의 중심. 좋아요. 기니디가 맞다. 오케이. 넘어가서 39번 잘했니? 39번 지금 틀린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39번 괜찮아? 39번 한번 고쳐보세요. 39번 고쳐보세요. 은하 39번에 가랑 나가 있죠? Z를 각각 구하는 거예요. Z 구해야 돼. 가의 Z도 구하고 나의 Z도 구하는 겁니다. 그죠? 4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볼게요. (41번을) 보시면 지금 그림 가는 어느 외계행성계의 별이 지금 돌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공전기 도면이 뒤틀려 있죠, 그죠? 틀려 있죠. 그래서 시선 방향에 60도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기억 보면 지구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는 중심별의 기역에 있을 때가 가깝다 이렇게 되는데 행성까지의 거리죠. 별이 여기 있으면 행성 어디 있겠어? 이 반대편에 있겠죠, 행성 이쪽에. 행성은 여기 있겠죠. 그럼 지구한테서 좀 가깝겠죠. 별이 만약에 니은에 있어? 그럼 행성은 이쪽에 있겠죠. 이쪽에.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 중심별의 기역에 있을 때가 행성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그죠? 그 다음 니은, 중심별의 공전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지금 봐봐. 별이 지금 기역에 있을 때 시선 속도가 얼마냐면 시선 속도가 제로야. 제로야, 얘들아. 시선 속도 제로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별이 이렇게 가잖아. 내가 저기 있어. 별이 후퇴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는. 후퇴하고 있다가 접근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야. 여기가. 접근으로 바뀌는 순간이야. 후퇴하다가 접근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어디냐면 후퇴하다가 접근으로 바뀌는 이 순간이에요. 여기 내가 지금 흰색 점 찍은 거 여기. 여기가 지금 기억이라고. 시선 속도가 제로야. 기억이 있을 때는. 니은에 있을 때는 뭐냐면 니은에 있을 때는 접근하다가 후퇴로 바뀌는 그 순간이잖아. 지금 이때 별 접근하고 있잖아, 나한테. 이때는 후퇴하고 있잖아. 접근하다가 후퇴로 바뀌는 그 순간 니은이 여기라고. 그죠? 괜찮아요? 니은이 여기야, 그죠? 그럼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시선 속도가 플러스 V, 마이너스 V이거든? 제일 시선 속도가 빠를 때가 언제냐면 여기죠, 여기. 여기 있을 때, 여기. 여기 있을 때 나한테 제일 빨리 접근하고 여기 있을 때 제일 빨리 후퇴하잖아. 그죠? 이건 약간 비스듬하게 본 거지, 그지? 그럼 내가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봐봐.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내 공전 궤도면이 어떻게 되냐면 궤도면이 이렇게 돼 있어. 별의 궤도면이 이렇게 60도 각도로 돼 있어. 요 각도가 60도야. 이렇게 기울어서 별이 어떻게 돌고 있냐면 별이 이렇게 돌고 있어. 이렇게. 그죠? 이 면을 따라서 돌고 있어. 이때 기억이 여기죠. 기억 여기. 후퇴하다가 접근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야. 기억이. 여기 기억. 여기가 니은이야. 그럼 제일 빨리 다가올 때가 언제냐면 제일 빨리 다가올 때가 별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여기서 이렇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올 때? 이렇게 다가올 때. 이렇게 다가올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초록색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거야. 별의 공전 속도를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 순간 가장 빨리 다가오는 이 순간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V야. 시선 속도가 V라고. 그럼 벡터 분해해볼게. 이 초록색 벡터를 분해하면 시선 방향 속도가 이거죠. 근데 이 각도가 얼마라고? 60도. 그럼 이 빨간색 벡터가 크기가 얼마야? 빨간색 벡터의 크기를 V라고 준 거야. 이 문제에서. V만큼 다가오잖아, 이때. 그럼 초록색 벡터의 크기는 얼마야? 2V죠, 2V. 2V. 이게 공전 속도죠? 그래, 공전 속도. 별이 2V로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 별의 공전 속도 2V. 오케이. 디귿.
별의 공전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 요 각도 방금 지금 60도라고 되어 있는 이 각도가 현재보다 작아지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주기.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주기. 이게 뭐예요? 공전주기죠? 별의 공전주기. 공전주기는 길어진다? 틀렸죠? 일정하다. 왜냐면 별의 공전주기는 공전궤도 반지름에만 영향을 받으니까. 이 각도랑은 아무 상관없다. 그죠? 각도랑은 상관없다. 요게 41번. 마지막 지난달에 치러진 수능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부터가 수능 문제인데요. 앞에 문제는 쉬웠고 45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45번 물어본 친구들이 있었는데 45번 해보시고 고쳐보세요. 45번 4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6, 47, 48 풀고 마무리할게요. 46번 봐봐. 46번의 기니는 괜찮고요. 기니. 지금 가나다 중에 주계열성 2개라고 했어. 그러면 H열도 그려서 걔네들 찍어봐야 되는데 여기 광도가 있고 여기 온도 있잖아. 다 찍어보면 돼. 그죠? H열도 찍으면 누가 주계열이고 아닌 거를 고를 수 있는데 얘가 일단 아니야. 태양보다 온도가 2배 높은데 태양보다 더 어두워? 이게 백색해성이죠? 이거 백색해성. 그러면 가랑 나가 주계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해결이 되는데 기억은 계산 한번 해보세요. 기억은 계산하면 0.25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억 틀렸고 기억 계산할 수 있죠. 태양이랑 비교하면 됩니다. 태양보다 100배 밝고 반지름은 2.5배입니다. 그럼 온도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중심핵에서의 에너지 생성량인데 나를 봤더니 나가 지금 주계열이란 말이야. 왜냐면 얘가 주계열이 아니니까. 주계열 아니니까 얘 주계열이야. 근데 태양보다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이죠. 그러니까 요가 CNO 수한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이 태양보다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가 작다, 얘는 맞아. 분모가 태양보다 매우 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디귿입니다. 디귿을 계산해 볼게요.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나가 다의 1000배다. 좋아. 근데 문제 조건에 나와 다의 겉보기 밝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 무슨 공식 써야 돼? 무슨 관계식 써야 돼? 이 관계식 써야 돼. 겉보기 밝기는 별의 광도랑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관계래요. 그죠? 이 관계식. 그래서 나랑 다 맞나? 나랑 다를 비교하는데 이거 두 개 비교하는데 나랑 다의 겉보기 밝기가 1대1이야. 나의 타겟은 이거야. 거리비 알면 돼. 거리비 알고 싶어. 그럼 뭐 알면 돼? 광도비를 알아야 돼. 광도비를 알고 딱 봤더니 여기 빈칸이죠. 아, 이 빈칸을 채우라 이 소리네. 그죠? 이 빈칸 채우면 얘네들의 광도비를 알고 얘네들 1대1이니까 거리비도 할 수 있어. 그럼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태양이랑 비교합니다. 태양이랑, 그죠? 태양이랑 비교해서 이 빈칸을 채워볼게, 내가. 그래서 태양이랑 나를 비교해볼게. 이거 왜 하는 거야? 여기 빈칸 채우려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온도비가 주어져 있죠? 온도비가 태양보다 5배 높아요. 왜냐면 파장이 5분의 1이니까. 그죠? 파장이 5분의 1이야, 온도가 5배야. 그럼 4제곱하면 1대 625야. 그죠? 그 다음 반지름은 몇 배냐면 1대4입니다. 1대4. 그럼 제곱하면 1대16이에요. 그럼 광도는 시그마 t 4제곱에 4파이 r 제곱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거죠? 그럼 1대 625 곱하기 16입니다. 이걸 계산하셔도 되고 계산해도 돼. 실제로 계산해도 되고 내가 문제풀이에 자신이 있다. 문제풀이 연습이 많이 돼 있다. 그러면 2.5의 세제곱 뭐라고? 2.5의 세제곱 16은 625는 얼마야? 6.25 곱하기 100 6.25 곱하기 100 6.25는 2.5의 제곱 100은 2.5의 5제곱 625는 2.5의 7제곱 2.5의 몇 제곱? 10제곱 그러면 두 개는 몇 등급 차이?
10등급 차. 그럼 나는 태양보다 10개 등급이 낮은 거야. 그럼 빈칸 채우면 이거보다 10개 낮은 거니까 마이너스 5.2등급. 빈칸 채웠죠. 이거 왜 했다고? 나랑 나의 거리를 알려고. 그럼 거리 알려면 이 공식, 이 관계식 이용해서 나랑 다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도비가 몇 대 몇이냐면 광도비가 나랑 다가 15등급 차이 나네요. 15등급 차이 나네요. 그죠? 5등급, 5등급, 5등급. 100, 100, 100. 그래서 나가 10의 6제곱 1. 100만 배 그랬습니다. 이렇게. 근데 겉보기 등급은 1대1이어야 돼. 왜냐면 겉보기 등급이 같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그죠? 그러면 내가 거리 제곱이 몇 대 몇이야? 거리 제곱이 10의 6제곱 대 1이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야 L을 광도를 거리 제곱으로 나누면 이거 나누면 1, 이거 나누면 1. 그럼 거리비가 몇 대 몇이에요? 10의 세제곱 1. 1000대 1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D가 맞다. 좋아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47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47번.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는 은하 2개를 나타냈습니다. 은하 2개. 그래서 A랑 B가 있는데요. 은하 2개가 있는데 기억 보기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표를 보고 푸는 거죠. 첫 번째 표를 보고 푸는데 지금 120에 있어야 되는 데가 132로 관측돼.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된다고? 120 플러스 12. 10% 증가했죠? 그러니까 은하 A는 Z가 0.1입니다. 10%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은하 A의 후퇴 속도는 어떻게 구해? A의 후퇴 속도는 Z 곱하기 C니까 0.1 곱하기 C 해서 3000이 아니라 3만이 나와야죠. 3 곱하기 10의 4제곱 나와야지. 이게 10의 5제곱이니까. 기억은 그래서 틀렸어. 3만 km/s 나와야 돼. 니은이 문제야. 이제 니은을 한번 볼게. 오른쪽을 봤더니 T1과 T2는 서로 다른 식이야. 근데 우주의 구성요소 3개의 비율 줬죠. 아까 그 문제지. 얘들아, 아까 그 문제지. 이거 수능에서 6월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왔지, 이 표. 그죠? 이거 어떻게 한다고? 누가 먼저인 거 어떻게 찾는다고? 얘를 먼저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감소, 증가. 말 돼? 안 되죠. 이게 먼저 아니지. 이게 먼저지. 이게 먼저여야 이거 증가, 이거 감소. 아, 얘가 먼저. 그치? 이게 나죠. 이렇게 찾는 거야. 그리고 증가한 얘, A가 뭐예요? 암흑에너지. A가 암흑에너지. 그리고 감소한 거 2개가 물질인데 2개 중에 얘 B가 암흑물질이죠. 많은 거. 그 다음 C가 보통 물질.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근데 니은 보기가 어려워. B2는 T2식의 전체다. B는 T2식의 전체다. 지금 A랑 B를 봤더니 A는 Z가 0.1이야. 근데 B 봐봐. 150에 있어야 되는 애가 600으로 보여. 무슨 소리야? 거리가 엄청 멀다. 거리가 겁나 멀다죠. Z가 얼만데? Z가 3이잖아, 3. 엄청 크잖아, Z가.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 중에 A랑 B 중에 거리가 A보다 B가 훨씬 멀어. 그 말은 B에서 출발한 빛은 무슨 소리야? 과거에 출발한 빛이다 이 얘기죠. 내가 지금 B를 보고 있잖아. B를 보고 있다는 건 과거의 B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문제를 다시 읽어볼게. T1과 T2는 관측된 A와 B의 빛이 각각 출발한 시기 중 하나래. 그러니까 A는 가깝고 B는 멀잖아. 근데 B가 지금 관측됐다는 건 B에서 출발한 빛이 아주 옛날에 출발했다는 얘기죠. 멀다는 건 과거의 빛을 관측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과거냐면 얘가 더 과거잖아. 이게 B2에서 빛이 출발한 시기인 거야. B에서 빛이 출발한 시기야. B가 거리가 멀잖아. 과거에 빛이 B에서 출발해서 나한테 들어온 거야.
이때가 B에서 빛이 출발한 시기 더 과거, 그 다음에 이때가 A에서 빛이 출발한 시기 최근 이 뜻입니다. 그래서 B는 T2 시기의 천체다 맞습니다. B가 더 거리가 머니까 더 과거의 빛이야. B가 더 과거에 출발한 빛이 지금 내 눈에 들어온 거야. B는 거리가 머니까 그게 T2라 이 얘기죠. 니은이 맞아요. 그 다음 디귿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요소는 A죠. 디귿 틀렸습니다. 이거 니은 보기 되게 어려운 보기거든. 근데 기억 디귿이 완전히 틀려가지고 니은이 맞아. 그래서 이게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데 니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좋아. 자, 마지막 48번. 이게 올해 수능 문제고 지금까지 수능 역사상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지구과학에서 86% 오답률. 이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귿 때문인데 디귿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기억 니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 니은은 쉬워. 기억 니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디귿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기억 봐봐. T1일 때 중심변의 상대적인 밝기는 원래가 모델 99.75%다. 얘들아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그치?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T1이 식현상이 나타나는 순간이죠. 식현상 나타나는 순간인데 기억을 한번 해볼게. 기억은 이거야. 별과 행성의 면적비 구하는 게 면적비. 몇 퍼센트 가렸어? 이 얘기죠. 근데 지금 주어진 게 뭐야? 뭘 줬어? 반지름을 줬죠. 이번에는. 반지름이 어때? 문제 조건 봐봐. 중심별 반지름에 대하여 행성 반지름은 20분의 1배. 그러니까 중심별의 반지름이 1이면 행성의 반지름은 이거의 20분의 1이다 이 뜻이야. 그럼 단면적비는 몇 대 몇이야?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 이거는. 그죠? 1대 400분의 1 이렇게 400분의 1을 가린 거야. 400분의 1 100분의 1이 1%잖아. 그럼 1%에 4분의 1이니까 0.25% 가렸죠? 그러니까 식현상 나타났을 때는 원래 강도의 99.75% 맞습니다. 0.25% 가렸으니까. 기억은 쉽다. 야 이거 원의 면적만 구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다. 그치? 중학생도 풀 수 있겠죠? 그죠? 할 수 있어야 돼. 기억 어렵죠? 그죠? 니은 볼게요. 니은 T2에서 T3 동안 흡수선 파장 길어진다? 어떻게 해야 돼? 유정 어떻게 해야 돼? 그림 그려야죠. 그림 그려야죠. 그려보겠습니다. 그림 그립니다. 무슨 그림 그려야 돼? 이 그림 그려야 돼. 위에서 본 그림. 이 그림 그죠? 이렇게 돌고 있어. 별만 그릴게. 내가 여기 있어. 이게 식현상 나타나는 순간이야. 이게 T1이죠. T1. 근데 T2랑 T3는 언제냐면 여기가 T2, 여기가 T3. 네, T2, T3. 이렇게 공전한다고 해볼게. 이렇게. 그럼 T2에서는 별이 이렇게 가고 T3에서 별 이렇게 갑니다. 이때 T2에서 파장이 어때? T2에서 파장이 제일 짧죠. 파장이 제일 짧잖아. 이 순간이. 왜냐면 청색 편이가 제일 크니까. 이때가 흡수선 파장 최소. 흡수선 파장 최소인 순간 T2. 이게 T2. 그죠? 언제가 제일 길어? 이때가 제일 최대. 적색편이 최대. 그죠? 그럼 별이 T2에서 T3로 가는 동안 파장은 어떻게 되겠어? 길어지겠죠. 이때가 파장 제일 짧은 데인데. 파장 길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니은 맞아.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까 했던 거랑? 그죠? 앞에 있는 그 문제. 6월 문제인가 9월 문제인가 그거 그죠? 9월 문제 그죠? 똑같죠? 마지막 디귿. 중심면의 시선 속도는 A일 때가 T2일 때의 4분의 1배다. A일 때는 식현상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T1, T2, T3, T4 이것만 맨날 물어봤는데 이게 아니야. 이 그림이 아닌 거야. 이 그림 아니고 A인 순간에 따로 그려야죠. 근데 T2일 때 봤더니 지금 니은 풀면서 T2를 그리잖아. T2일 때 언제야? 이게 V야. 속도 V야. T2일 때가 시선 속도 최대로 V. 이거에 비해 몇 배 작아? 이 얘기죠? 그럼 A인 순간 한번 그려볼게. 내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 A인 순간이 언제냐면 별 좀 크게 그릴게. 별 여기 있어. 내가 바라보는데 별빛이 이렇게 들어와. 평행하게 이렇게. 근데 A인 순간은 행성이 식혀서 끝난 이 순간이야. 별 지나가는 순간 요거.
지나가서 이 별 표면, 별의 면적을 통과한 이 순간이죠. 이게 시켜서 끝난 직후잖아. 이 순간, 그죠? 이 순간 별의 중심 여기 있고 행성의 중심 여기 있다고 할 때 공통 질량 중심 그냥 대충 여기다 그릴게. 중간에 있어. 그럼 별은 어떻게 가고 있겠어? 별 어떻게 가고 있어야 돼?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겠죠. 이게 별의 움직임이겠지, 그치? 이 공전 속도를 V라고 하자. 이 노란색 벡터가 이 V야. 별은 V로 돌고 있으니까. 근데 V만큼 나한테 다가오는 건 아니잖아. 다가오는 성분은 얼마야? 다가오는 성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이만큼만 다가오죠. 이만큼만 나한테 다가오지. 그럼 이게 얘 몇 배니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이거를 닮은 삼각형을 내가 찾아야지. 닮은 삼각형을 이 그림에서. 근데 지금 그 문제에서 안 쓴 조건이 뭐야? 마지막으로 안 쓴 조건이 행성의 중심과 중심별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4.2배. 행성의 중심과 중심별의 중심 사이 이 거리. 일단 이 흰색 선분의 길이를 줬어. 이게 얼마라고? 4.2. 4.2. 보라색으로 표시해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 4.2. 이걸 준 거야. 이 거리를 준 거야. 그죠? 그럼 나 뭐 알아야 돼? 이거 닮은 삼각형 찾아야 돼. 닮은 삼각형 찾아서 이 삼각형 찾아서 닮은 삼각형 찾아서 이 비율을 알아야 돼. 얘랑 얘의 비율. 이 비율을 알아야 되는데 각도를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 지금 해설에 나와 있는 각도로 잡아볼게. 해설에는 여기를 세타로 잡았어. 여기를 세타로 잡았어. 세타를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 여기다 잡아도 돼. 이 파란색을 세타라고 잡으면 이 빨간색 벡터는 노란색 V에다가 사인 세타 곱한 값이야. 빨간색 이거는 성분이 V 사인 세타죠. V 사인 세타. 나는 사인 세타 값 구하면 돼. 사인 세타. 근데 이 세타가 어디가 세타냐면 여기서 여기가 세타죠.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니까. 파란색 세타. 요거 세타. 여기 90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세타. 그리고 여기가 세타. 그죠? 여기가 4.2. 그 다음에 여기가 1. 별의 반지름 1. 행성의 반지름 20분의 1.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은 이렇게 나오죠. 사인 세타 값은 4.2분의 1 플러스 20분의 1. 20분의 21. 이거 계산하면 4분의 1이 나옵니다. 4분의 1. 그래서 이 노란색 벡터의 4분의 1 크기만큼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죠? 지금 이 세타는 해설에 나와 있는 해설 보면 해설 봐도 어려워. 해설 봐도 어려워서 내가 풀어준 거야. 이거 세타 여기를 잡은 건데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 여기 요각을 세타로 잡아도 돼.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요 빨간색 성분이 얘의 몇 배니를 구하는데 지금 주어진 자료가 이거밖에 없어. 지금 이 길이 줬으니까 이 비율을 내가 찾아낸 거야. 비율, 닮은 비율. 비례식 써도 되고 사인 값으로 풀어도 되고 상관없어.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 요게 수능 20번이었습니다. 요 정도의 난이도를 풀 수 있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거 못 풀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 이거 못 풀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등급컷이 매우 낮았거든요. 근데 이 문제 나왔을 때 대참사가 난 게 애들이 이 각도 뭐 30도, 60도, 45도 이것만 외운 거야. 그리고 뭐 대치동에서 또 뭐 이거 문제 나오면 또 공식화를 해. 애들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애들 푸는 거 보면은 뭐 여기 있을 때는 뭐 몇 배 이걸 외우더라고. 아니 그거 외울 시간에 이거 연습하면 되는데, 그지? 분해하는 거 연습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특수각이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문제가. 그죠? 근데 사실 외우지 말라는 거야. 외우지 말라는 거야. 그죠?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엄청 어렵죠. 사실 연습해도 어려운 문제였어, 그지? 근데 이렇게 외운 친구는 손 자체를 못했다. 그죠? 뭐지? 이렇게. 그죠? 30도, 45도, 60도만 외웠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지금 올해 나왔던 주요 문항이었고,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언제든지 카톡하시고, 지금 이거 풀어주는데 내가 이제 글로 여러분들이 카톡하면 글로 설명하기 힘드니까 녹화 영상 돌려놨거든. 영상 올려갈 거라서 집에서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는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또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